안녕하세요. 저는 탑팀 재활학과 원장 동목권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수술 효과를 보는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비수술 치료 재활학의 앞바다에 무릎과 발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인 무릎 관절 치료에서 이루어진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서서 일해오신 분으로 타 병원에서 실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주사와 약물, 물리치료 등을 해오셨는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하면 주사를 맞고 좀 좋아져서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계단도 내려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실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삽입술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의사의 권유에 놀라서 이분은 주변에 수소문을 하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도권의 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아니라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더라, 아니면 나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았다, 이런 말을 듣고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수술이라는 결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듣는 비슷한 말이죠. 왜냐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줄기세포니 다른 주사치료니 솔깃할 수 있겠죠.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제가 직접 정확하게 MRI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방사선 사진들을 가지고 신체 검진까지 검토한 결과 이분은 심각한 안쪽에 반달 연골 손상이 있어서 또 연골도 심하게 마모되어 있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동의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같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왜 무릎이 아프게 되는지 그 역학적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당장 어떤 치료를 할지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던 차량의 정렬이 만약에 바퀴의 정렬이 망가졌다면 어떤 분들은 정비소로 찾아가서 이 바퀴의 정렬을 먼저 손보고 맞추어야 상식적이겠죠. 근데 어떤 운전자가 얼라이먼트 정렬이 다 망가져서 어디 찾아갔는데 그 얼라이먼트는 그대로 놔두고 엔진 오일만 교환하거나 고급유를 주입해서 이를 해결하려 든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대처에 동의를 못하겠죠. 즉 실관절 안쪽이 좁아져서 자꾸 닿아서 생긴 물리적 병을 주사나 약물 등 이런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수술을 하여서 이런 물리적 원인을 다 제거하고 교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겠지만 수술은 실제 외과 의들도 최대한 뒤로 미루어야 하고 혹시 행하더라도 일생에 다 한 번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수술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또한 인공관절 수술하고 수술 후 재활은 수술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알아보던 분들은 이러한 비수술적 대안들에 크게 솔깃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실관절 연골 줄기세포 치료 모식도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요. 보면 분리된 자가 연골을 줄기세포하고 섞어가지고요, 섬유성 풀을 더해서 결손 부위에 바른 후에 생착을 유도하는데요. 가끔 어떤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하면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몇 달 간격으로 몇 번 반복하면서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잘못 말씀하는 거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절대 주사로가 불가능합니다. 이 그림도 주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무릎 관절 바깥에 한 3cm 정도의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연골 부위에 생착이 되도록 연골 부위를 이렇게 구멍을 내고 미세 천공을 이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발라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생착이라고 하지 그건 주사 실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꼭 우리가 잼 바르듯이 바르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골 줄기세포 치료는요, 그냥 이렇게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체중을 절대 뒤어서는 안 되고 휠체어 생활을 보통 우리가 유도를 하죠. 그런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주사만 맞고 이걸 줄기세포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게 되겠죠. 지금 어떠한 줄기세포 치료도 단순 주사 치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만약에 줄기세포라는 미명하에 주사로 치료를 한다면 그것은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러니까 관절 내부에 놓는 콜라겐 치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티졸이라고 연골 내부에, 그러니까 관절 내부에 주사 형태로 놓는 콜라겐 연골 치료도 있고요. 또한 관절 내부에 똑같이 놓는 DNA 주사의 일종의 PDRN 주사인 콘드론 주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절대 줄기세포는 아니고요. PDRL이라는 조직 재생 주사 치료와 콜라겐 성분을 일으킨 조직 재생 치료를 관절 내부에 놓는 것이 최근에 임상에서 허락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 줄기세포 치료는 아닙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로 불가능하고 그림처럼 들어가서 잼처럼 발라주고 생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3 내지 6개월 땅을 짚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만이 실제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사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아프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의료비도 싸고 수술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료가 발전해서 무릎이 아프면 수술적인 방법을 굉장히 좀 많이 동원하는 편이지만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다른 서구 국가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어떨까요? 서구에서는 첫 번째 그림처럼 다리의 정렬과 약화된 근육, 슬개골의 위치 등 운동학적인 방법으로 이 무릎 슬관절염을 재활하고 극복하자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근력 재활을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심한 통증이나 염증이 계속 생겨서 계속 무릎이 안쪽에 닿아서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슬관절에 가볍지만 정교한 보조기를 찹니다. 지금 아래 그림같이 되어 있는데 수술 전 시도해 볼 수 있는 슬관절 보조기라 그래서 이건 이제 독일산 유럽 제품인데요. 무릎이 안쪽이 닿지 않도록 이런 보조기를 차게 되면 계단도 못 걷던 노인들이 통증 없이 조깅도 하고 뼈가 닿지 않기 때문에 골프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보조기만 차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보조기를 잘 사용을 안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보조기 차는 거를 좀 터부시합니다. 마치 이런 걸 차고 다니면 좀 장애우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고, 이런 걸 차고 활동하는 분들 우리가 배려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고, 세 번째, 수술을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보조기 차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보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보조기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안쪽에 닿았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술적인 치료법인데요. 우리가 오다리라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우리가 일자다리 초록색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쭉 초록색 그림 정렬이 좋죠. 근데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빨간색 라인에 따라서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지게 되면 걸을 때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안쪽에 무릎이 연골이 닿아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억지로 펴주기 위한 이 마지막 네 번째 초록색의 정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 페이지 그림 이 경골 정강이뼈 쪽을 이쪽을 잘라가지고 오다리인 다리에,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인공 뼈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플레이트를 대서 고정을 해주면 이 다음 페이지처럼 오다리였던 다리가 11자 다리로 좀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적으로 인공치환술을 하지 않고 연골만 좀 살아있다면 세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미 이런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연골이나 반달연골에 전부 다 닳아버렸고 다시 살리기 어려운 상태에는, 또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외국에서는 보조기를 많이 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맨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지금 이 파란 그림이 안쪽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안쪽 연골이 닳고 뼈가 맞닿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이 가운데 그림처럼 3.5의 원리로 눌러서 이 안쪽이 안 닿도록 무릎을 반대로 비틀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측 슬관절의 압력이 분산되면서 이 공간이 발생하고 이쪽에 눌리지 않으면서 뭐 심지어 조깅도 가능하고 계단을 내려가도 많이 아프지 않는 이런 보조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그림을 알려드리고요. 결국 수술이든 아니든 윗그림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 안쪽을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슬관절염의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너무 안쪽이 많이 닿아서 오다리 변형이 되면서 이쪽이 물리적으로 좁아지면서 발생한 것이 이 질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무릎 안쪽이 닿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술적으로 여기를 11자로 펴주는 거, 아니면 3점압의 원리로 보조기로 여기 눌려서 안쪽을 공간을 벌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재활학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그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런 오다리인 왼쪽에 그림인 사람을 이렇게 11자 다리로 펴주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깔창의 바깥쪽에 각도를 좀 주는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릎이 좀 오다리였던 걸 11자 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릎 내측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핵심은 이 전 그림처럼 내측 안쪽의 공간을 좀 넓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전부 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러한 이걸 바깥쪽 웨지라고 하는데요. 바깥쪽 그 쐐기를 깔창에 삽입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바깥쪽을 이 그림처럼 바깥쪽만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평발을 가진 분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고 오다리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안쪽 아치 서포트를 같이 대주면서 바깥쪽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 쐐기를 사용했을 때 이건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통증도 감소시켜주며 삶의 질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잘 맞는 경우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심각한 슬관절염이 있고 오다리와 함께 평발 경향이 있는 발이 회내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깥쪽 쐐기를 신발에 착용해서 호전시키는, 그리고 내측 아치 서포트가 같이 조작된 깔창을 해주는 것은 무릎 슬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보조기를 통해서 3점압의 원리로 압력을 바꿔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깔창을 통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수술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한 수술이라는 어려운 점을 좀 극복해야 되고, 한번 수술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났을 때 돌이킬 수가 없죠. 보조기는 중간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것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 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깔창 같은 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해봐서 손해볼 거 없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할 때 수술적 치료 옮겨가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원장님, 저 수술해야 돼요? 줄기세포 치료해야 돼요? 깔창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치료는요, 뭐 주사나 화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 슬관절은. 그래서 물리적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연고를 이식하든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 찢어집니다. 네, 그러겠죠.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고 서로 충돌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의 특징은 물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 제가 제시했던 수술이나 보조기나 깔창이나 이런 방법들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의학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 정렬이 다 어긋난 차에 얼마나 좋은 타이어를 장착할지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꼭 본인의 체형이나 역학의 상태, 전신 척추사진, 족저압, 신체 검진, 무릎 상태,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인 정렬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병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지, 단순히 뭐 연골 이식해서 재생하면 괜찮겠지, 아니면 주사 맞으면 좋아지겠지,
뭐 수술하면 되겠지 너무 쉽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춘 치료를 하기를 전 다시 한번 안내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릎 관절 치료 잃어버린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인도 모르는 발통증의 원인인 요족, 사람들이 평평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평발에 대해서는 아는데 요족이 뭔지, 요족이 생기는 특징들에 대해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2019년도 세종도서 기술과학부문에 선정된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요. 올해 제가 또 비대면 시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혼자 자가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책도 발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또 책의 그림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운동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